레킹볼의 정석.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뿔뿔입니다. 제가 이번에 레킹볼의 정석이라는 강의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진행을 도와주실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1 오버워치 팀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오버워치 프로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19살 이민호라고 합니다. 간담회 비트예요? 네. 첫 돌진이 와. 그냥 가지 않는다 이거. 네. 자, 루키즈도 한 점 따라갑니다. 이야 루케즈. 약간의 검이 됐어요. 밖으로 잘 가요. 맞지 나가신다. 민호. 돌진까지 잘 들어갔어요. 민호의 돌진이 화끈합니다. 네. 성공률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버워치 광물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빅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인호님은 이 강의 컨텐츠에 선생님, 코치 역할로 참여해 주실 거고요. 우와, 선생님. 다빅리님은 광물의 대변인, 학생 역할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제가 광물 변호사로 선임됐습니다. 네. 현재 레킹볼은 탱커 인권운동의 아이콘으로 낙인될 만큼 인식이 너무 바닥이 돼버렸죠. 그리고 레킹볼 성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탱커 취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킹볼 인식 개선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거의 비빌 때 아니면 불겜픽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 거의 비빌 때나 뭐 질겜픽으로 나오긴 하죠 요새. 맞지. 그리고 서로 인연이 닿아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뜻이 잘 맞아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의 계획을 설명해보자면 기초적인 볼 운영부터 맵별 운영, 사이드 싸움의 개념, 보급 운영 등등 여러 편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기존 레킹볼 강의와는 좀 다르게 눈높이 형식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일환으로 영상 제작과 동시에 레킹볼 육성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럼 러쉬나 포킹 같은 조합 상대법도 알려주시나요? 아유 당연하죠. 궁금한 거라면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제가 보기에 좀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전에서 맞으면서 배워야 되는 고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빅님처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강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건데 좀 계획대로 잘 돼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 짝짝짝짝. 다들 하이요. 오늘은 기초적인 볼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시작에 앞서 저는 볼 운영이 되려면 사실 조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제가 짚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네네. 모르겠고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가볍게 무시하고 일단 시작하도록 돌았냐고. 이상한 사람이 한 명 껴있는 건데요. 한 번 더 하시면 제가 강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니마. 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세요. 선생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아 진짜요? 그럼 나가시든가.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예? 시작을 해보면 일단 볼팀이라고 할게요. 레킹볼이 중심이고 얘네는 오리사 팀이라고 하고 탱커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이 볼은 혹시 뭐가 좋아요? 다들? 볼은 어떤 점이 좋죠? 귀여워요. 좋아요. 강점. 아 그쵸. 일단 귀여워요. 일단 개사기. 예. 귀여워요. 그래서 많이 하죠. 귀엽고 기동성이 좋아요. 기동성. 아. 갈골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뭐 갈골 사실 어느 구간에서 다들 많이 걸 수 있잖아요. 뭐 여기 걸든 여기 걸든. 그래서 여러 루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이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맨날 사이드 갑니다.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이드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키리커도 똑같이 이동기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이드 강점이 되게 센 캐릭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키리코들은 사이드 안 와줘요. 그죠. 다들 보통 정면에서 키리코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맞아요. 다들? 이 강의 보신 선생님들은 제발 사이드 와주세요. 이게 정면에서 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좀 붙어서 쳐야 아프잖아요, 다들. 근데 이게 멀리서 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맞아. 왜 키리코로 왜 메르시 하냐고. 그죠. 키리코 해달라고 제발. 맞지. 그래서 얘도 사이드에 강점이 있어서 그럼 일단 얘네를 둘만 봐도 사이드가 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조합에서. 그 다음에 메이랑 파라 이것도 사실 캐릭터 보면 얘는 포킹이 둘 다 되죠. 일단은 멀리서 치는 거니까 포킹. 네. 얘도 사이드를 갈 수 있어요, 둘 다. 얘는 날아다니면서 이쪽 지형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메이도 사이드 가서 본인이 위험하다 그럼 시프트 쓰거나 벽 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사이드 파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얘는 사이드가 좋은 조합이에요.
맞아. 메이 꽁꽁하면은 개빡치. 그죠. 인정. 꼼꼼하면 진짜 킹받긴 해요. 자, 다음. 자, 오리사팀은 뭐가 셀까요? 딱 조합만 봐도 뭔가 좀, 오리사가 준내 세요. 뭔가 좀 강력해 보이지 않나요? 맞죠. 오리사가 일단 존나 세요. 자, 존나 세고. 개빡침 다음. 오리사. 정크렛 정크렛. 있고. 정크렛도 그냥 아프잖아요. 얘네는 한마디로 해서 붙어야 세요. 맞아. 정면 개아픔제네 진짜. 이 에코도 붙어야 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얘네 조합을 쓱 보면 붙어야 세다. 그리고 얘네는 사이드에 세다. 그래서 얘네가 이기려면 사이드 위주로 게임을 해야 되고 자리를 넓게 써야 돼요. 그 다음 오리사 팀은 붙어서 싸워야 돼요. 인파이팅을 강하게 해야 된다 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얘네가 이게 장점인 거 마냥 네. 단점을 알려면 장점을 알면 되게 쉬워요. 서로 반대인가요? 반대죠. 봐요. 왜냐면 얘네는 인파이팅이 강한 대신 땅을 넓게 못 써요. 사이드가 오. 약하다. 딱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이해를 하기 편할 거거든요. 맞아. 멀리서 패면은 쟤네는 팔이 짧아서 얻어 맞아야 돼. 리치가 되게 짧은 거라. 근데 얘네는 대신 인파이팅이 약해요.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 정면 대치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얘네는 정면에서는 피스톨을 들고 있는 거죠. 피스톨 들고 있고 얘네는 바주카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정면에서 쏘면 누가 이길까요? 아스카포요. 바주카포가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힘은 약하지만 얘네는 사이드가 되게 세고 얘네는 인파이팅이 세다. 그래서 장점을 알면 단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오. 사이드가 약하기 때문에 이 팀이 이기려면 사이드 위주로 공략을 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얘네가 이기려면 정면 화력으로 이겨야 돼요. 본대 싸움. 얘네는 인파이팅이 세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제가 처음부터 볼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경쟁전이나 빠른 대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조합을 사실 크게 생각하시면서 게임을 다들 안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얘네가 그냥 네, 맞죠. 이런 거에 대해서 꼴픽합니다.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게임을 하는데 이런 조합에 대한 기초부터 먼저 이해를 하면 게임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보다 와우. 똑똑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공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워치도 공부를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이해를 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아, 게임에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이제 남들보다 게임을 잘하고 싶다. 남들보다 좀 잘하면 기분 좋잖아요. 먼저 킬 따고 막 약간 맞아. 농락하는 기분이 좀 들고 싶다. 그 그죠? 맛에 하지. 그러면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거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세한 설명. 네? 아유, 아닙니다.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온다고요? 아, 다행인데요. 자, 나 내일부터 이길 수 있는 건가 이럼? 당연하죠. 사실 이런 부분만 오케이. 조금만 더 고쳐도 승률이 높아지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해가 되듯이 오버워치도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발전하시면 뭐 승리라던가 그런 걸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게임도 잘해야 재밌잖아요, 본인이. 맞아요. 그치. 지면 재미없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게임을 어떻게 이긴다던가 약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부분들. 즐겁게 하고 이기면은 개꿀 아님? 그죠?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맞죠. 그리고 사실 이걸 알려드리면 게임을 지고 이기는 데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져도 왜 지는지, 왜 이기는지. 맞아. 그걸 모름 맨날. 이걸 이유를 알면 되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덜 스트레스 받겠죠. 아, 이거는 우리 팀이 이런 역할을 못해서 구나, 이런 역할이 부족해서 졌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피드백을 하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졌구나,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버워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의 행동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 선생님. 네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 마주칠 때 거점 위에 있는 저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네, 맞죠. 거기서 보통 처음 싸우는데 왜 저기서 시작하는지가 궁금해요. 아, 여기서 왜 싸우는지.